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 MBA 교수님이자 우리에게는 밸류에이션 학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잘 알려진 셀럽 MBA 교수님,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최근 유명 스포츠팀 프랜차이즈 사업 분석과 관련된 투자 컨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번 강의 컨텐츠는 지난주 2023년 8월 25일 교수님의 유튜브 컨텐츠 내용을 토대로 준비했으며 관련 영상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이번 강의 컨텐츠 제목은 빌리어네어들의 장난감 스포츠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유명 스포츠 구단과 해당 스포츠 프랜차이즈 사업 가치 평가를 집중 분석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번 강의에 대한 보다 효율적 이해를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먼저 깔고 계신 밑밥은 바로 최근 다수의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커버된 스포츠 업계 내 천문학적 수치의 돈 거래 4가지 이벤트들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최근 스포츠 업계 내 천문학적 수치의 돈 거래 이벤트들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프로축구 슈퍼스타 킬리안 은바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 알힐랄의 1조 원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비록 1조 원 제의를 거절한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 소속 은바페의 결정이었으나 단 1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어주는 조건으로 무려 1조 원 스카우트를 제안했다는 점에 축구업계뿐만 아니라 스포츠업계 모두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 스포츠업계 내 천문학적 수치의 돈 거래 이벤트들 그 두 번째는 바로 유명 미식 축구팀 워싱턴 커맨더스가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워싱턴 커맨더스 NFL 미식 축구팀이 팔린 가격은 무려 60억 달러로서 이는 프로스포츠 프랜차이즈 업계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M&A 매각 가격 수준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스포츠 업계 내 천문학적 수치의 돈 거래 이벤트들 그 세 번째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 골프와 미국 프로골프 PGA의 합병 이벤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LIV 골프가 공식 대회 출범을 위해 유명 골프 선수 스카우트에 막대한 이적료를 지급했으며 기존의 4배가 넘는 상금을 걸자 돈으로 선수들을 사려 한다는 명목하에 PGA가 LIV 골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막대한 오일머니의 후원을 등에 업은 LIV 골프에게 결국 미국 프로골프 PGA가 백기를 들었다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벤트는 바로 프로스포츠팀 경기 방송 스트리밍을 위해 미디어 기업들이 막대한 방송 수신료를 지불하는 이벤트입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21년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 경기 중계권 관련 10년간 무려 1,1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NFL 리그에 지불하기로 결정한 시장 이벤트입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최근 스포츠업계 내 진행된 천문학적 수치의 돈 거래 이벤트 상황 속에서 연상되는 공통된 테마는 바로 스포츠는 곧 돈이겠으며 이를 팩트화하기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유명 스포츠 프랜차이즈 구단들에 대한 가치 평가에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프로 미식축구 NFL팀 워싱턴 커맨더스는 지난 2023년 5월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새 오너가 지불한 가격은 60억 달러였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 새 오너가 지불한 60억 달러는 프로스포츠 역대 최고가로 지난 2022년 거래된 또 다른 유명 프로 미식축구팀 덴버 브론코스의 47억 달러보다 높은 가격이며 심지어 전 구단주가 제시했던 50억 달러와 미국 유명 투자지 포브스가 평가한 56억 달러를 웃도는 파격적 M&A 가격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 테이블은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탑10 프로스포츠 구단 인수 규모를 종합한 분석 자료로서 앞서 설명드린 NFL 미식축구팀 워싱턴 커맨더스 M&A는 프로스포츠 업계 최고가 60억 달러를 기록하며 랭킹 1위로 우뚝 선 가운데 이외에도 다수의 흥미로운 수치들이 관찰됩니다.
첫째, 총 10개의 프로스포츠 팀들 중 NFL팀과 NBA팀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중이라는 점. NFL 미식축구 팀들은 총 3개 팀들이, NBA 농구 팀들은 총 4개 팀들이 포함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총 10개 역대 최고가 M&A 프로스포츠 팀들 중 7개 팀들은 미식축구 팀들과 농구 팀들로 구성됩니다. 둘째, 테이블에서 관찰되듯이 상위 10위권 팀들 중 상위 5개 팀들에 대한 M&A는 모두 최근 1, 2년, 즉 지난 2022년과 올해 202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M&A 가격 측면에서도 랭킹 6위에서 10위 스포츠 팀들은 모두 20억 달러 중반 규모에서 추진된 반면에 랭킹 1위에서 5위 팀들에 대한 최근 M&A 오퍼 가격은 두세 배 이상 높은 가격 수준을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추진된 프로스포츠 팀들에 대한 M&A 가격이 지난 201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랭킹 6위에서 10위 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곧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프로스포츠 팀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투자 공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다무다란 교수님께서는 실제 통계 자료에 입각한 팩트를 다음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금 살펴본 투자 공식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스포츠 팀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투자 공식을 잘 입증해주는 다무다란 교수님의 차트입니다. 다음 차트의 X축은 지난 1998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시간을, Y축은 해당 기간별 프로스포츠 팀들의 M&A 가격 수준을, 그리고 각각의 원 크기는 M&A 가격 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물론 원 크기가 클수록 높은 M&A 가격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Y축에 위치한 원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원 크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스포츠 팀의 가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투자 진리가 잘 관찰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내에 저 빨간색 선 보이시죠? 바로 지난 1998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추진된 프로스포츠 팀 M&A 가격을 평균치로 산출한 선입니다. 그리고 유독 최근 2년간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NBA 2개 팀과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NFL 미식축구팀 2개 팀들의 M&A 가격 수준은 기존 평균치 선 트렌드를 월등히 능가하면서 프로스포츠 팀 가치 평가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포브스 선정 올해 최고의 스포츠 스타는, 포브스 선정 올해 최고의 기업 브랜드 가치 1위는, 포브스 선정 최고의 한국 드라마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평소 프로스포츠 팀에 대한 가치 평가에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유명 경제지 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유명 스포츠 팀들에 대한 가치 평가 통계 자료를 제공 중입니다. 소위 포브스 선정 2023년 올해 최고의 프로 미식축구팀은, 프로 농구팀은, 프로 축구팀은,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다모다란 교수님의 주장은 이러한 포브스 선정 프로 스포츠 팀에 대한 평가는 가치, 즉 밸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가격, 즉 프라이스를 책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 뭐 그리 대수이길래 이를 문제 삼는가 의아해하실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평소 다모다란 교수님을 팔로우하신 분들께서는 그 차이점을 너무나 잘 숙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보다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경제지 포브스가 매년 프로 스포츠 팀들을 평가하는 척도는 바로 최근 추진된 M&A 가격 평가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대로 최근 2년간 높은 M&A 가격으로 거래된 이들 프로 스포츠 팀들의 몸값은 곧 포브스가 산출하는 모든 스포츠 팀들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포브스 선정 프로 스포츠팀 평가는 이들 스포츠팀들의 현금 흐름 창출력 등
펀더멘털 실적 지표에 입각한 가치, 즉 밸류가 아닌 최근 추진된 M&A 가격표를 벤치마크 삼아서 산출되는 가격, 즉 프라이스로 책정된 수치라는 다무다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포브스 선정 미국 프로축구 NFL 팀들의 가치 평가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차트 내 남색 막대 그래프는 매년 포브스가 산출하는 NFL 전체 팀들의 가치를 모두 합한 다음 이를 NFL 팀 수로 나눈 평균 값으로 지난 2012년 평균 10억 달러 NFL 팀 가격은 2022년 기준 평균 4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가장 낮은 몸값으로 평가받는 NFL 팀 가치를,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가장 높은 몸값으로 평가받는 NFL 팀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이들 세 가지 다른 컬러별 막대 그래프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 스포츠 팀들의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투자 공식을 잘 입증해주는 다문다란 교수님의 분석 자료임과 동시에 포브스 선정 프로 스포츠 팀 가치는 펀더멘털 지표에 입각한 밸류에이션이 아닌 단순히 최근 추진된 M&A 가격표에 입각한 가격 책정 수치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가장 최근 추진된 2023년 5월 워싱턴 커맨더스에 대한 60억 달러 최고 M&A 가격 지표에서 분명 내년 2024년 포브스 선정 NFL 미식 축구팀 가격 평가는 2023년 올해를 능가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이십니다. 마치 이웃집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 덩달아 우리 집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주택값을 모두 상승시키는 리플 효과와 같은 이치겠죠. 다음은 포브스 선정 2023년 기준 글로벌 프로 스포츠 팀들의 누적 몸값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NFL 팀들의 몸값을 합한 누적 수치는 무려 1320억 달러로서 랭킹 1위 자리매김 중이며 그 다음은 NBA 프랜차이즈 전체 몸값에 해당하는 860억 달러 등으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누적 합계된 프로 스포츠 팀별 몸값 수준은 미식축구, 농구, 야구, 하키, 그리고 미국 프로축구 리그 순입니다. 평소 축구 팬들이시라면 아니 어떻게 미국 프로축구 MLS 팀 누적 몸값이 프리미어 리그 팀 누적 몸값보다 위에 위치했을까 의아해 하실 텐데요. 사실 다음 테이블 내 약 300억 달러 누적 몸값은 프리미어리그 상위 20위권 축구팀들의 몸값을 누적한 수치로서 만일 모든 프리미어리그 축구팀들의 몸값을 모두 합할 경우 이는 NBA 누적 몸값을 능가하면서 랭킹 2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추가 설명이십니다. 그리고 테이블 내 랭킹 6위는 인도 크리켓 리그 IPL 팀 전체 몸값으로서 총 10개 팀으로 구성된 IPL 프로 크리켓 리그 누적 몸값은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종합됩니다. 다음 테이블 내 가장 오른쪽 하이스트는 각 프로 스포츠 팀별 최고 팀 가격을, 반대로 로이스트는 최저 팀 몸값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뺀 수치, 즉 가장 몸값이 높은 팀과 가장 낮은 몸값의 팀들 간 가격 격차는 NFL 미식축구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낮게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포브스 선정 스포츠팀 가치평가 부분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다모다란 교수님의 주장 기억하시나요? 다모다란 교수님은 포브스 선정 프로스포츠 팀에 대한 평가는 가치, 즉 밸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가격, 즉 프라이스를 책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밸류에이션 접근법 차원에서 가격, 프라이스와 가치, 밸류의 차이점에 대해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다음의 차트를 통해서 설명 중입니다. 우선 왼쪽 빨간색 표시 부분 가치, 즉 value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가치평가를 위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 흐름 창출력, 기업 리스크 요소 및 연매출 성장률, 수익성 지표들로 구성된 기업 펀더멘털에 입각한 DCF 모델 등으로 본질적 내재 가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초록색 표시 부분의 가격, 즉 프라이스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바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그 핵심 축을 구성하겠으며 또다시 수요와 공급은 해당 자산들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와 모멘텀이라는 심리적 투자 요소 또는 행동학적 투자 요소들을 통해 가격 프라이스는 산출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자산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자산들은 DCF에 입각한 가치평가 분석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산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가격평가 분석을 통한 밸류에이션 접근법을 쓰게 됩니다. 자, 내친 김에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특정 자산별 가치와 가격 접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계신데요. 테이블 왼쪽에 인베스트먼트 행에는 에셋, 커머디티, 커런시, 컬렉터블 등 투자 자산 항목들이 관찰됩니다. 첫 번째, 자산, 에셋의 경우에는 기업 펀더멘털 요소들에 입각한 밸류 접근법과 수요 공급에 따른 프라이스 접근법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의 기호에 따라 양쪽 접근법을 통한 밸류에이션이 모두 가능하겠으며 그 결과 밸류 접근법은 곧 투자를 의미하는 invest, 프라이스 접근법은 곧 트레이드로 재분류된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원유, 천연가스 등 커머디티 역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는 커머디티 시장 성격상 프라이스 접근법에 입각한 트레이딩 전략이 만연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율의 경우에는 밸류 접근법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프라이스 접근법만이 가능하겠으니 그 결과 커런시는 오로지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전략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집품의 경우 역시 밸류 접근법을 위한 현금 흐름 창출력이 존재하지 않기에 오로지 프라이스 접근법만이 가능하겠으며 그 결과 커런시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전략만이 가능합니다. 방금 살펴본 네 가지 자산 형태에 추가로 다섯 번째 자산 형태를 포함하고 계신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바로 다섯 번째 자산 형태는 이번 시간에 집중 다루고 있는 프로스포츠 팀이 포함된 트로피 자산입니다. 트로피 자산 역시 현금 흐름이 예상되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치 접근법을 통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겠으나 트로피 자산을 거래하는 투자 세력들은 마치 자산이 아닌 수집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들 트로피 자산을 평가하고 있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일반 자산들처럼 현금 흐름이라는 펀더멘털 투자 요소들이 아닌 감정적 요인들에 의해 자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는 트로피 자산들이 갖춘 네 가지 성격들에 대해 다모다란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종합 설명 중이십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적 요소가 트로피 자산 가치 평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트로피 자산은 유니크한 자산 성격을 띈다는 점입니다. 셋째, 트로피 자산은 희소성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넷째, 비금융학적 이유로 트로피 자산에 투자하려는 구매자 성향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감정적 요소가 트로피 자산 가치 평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입니다. 트로피 자산을 구매하려는 대부분의 투자 세력들은 트로피 자산이 창출해줄 현금 흐름 등 재무적 매력이 아닌 해당 트로피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될 자부심, 보상 심리 등 감정적 매력 또는 정서적 배당금으로부터의 투자 어필에 끌려서 트로피 자산을 품에 안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당 트로피 자산 가치 평가 내 투자자들의 감정적 요소는 당연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부연 설명입니다. 두 번째 특징, 트로피 자산은 유니크한 자산 성격을 띈다는 점. 제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해당 트로피 자산은 전 세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결코 복제 불가능한 유니크한 자산 성격을 띠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트로피 자산은 희소성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 트로피 자산이 지닌 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쉽게 대체될 수 없는 희소성 가치를 내재해야겠죠. 네 번째 특징, 비금융학적 이유로 트로피 자산에 투자하려는 구매 성향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해당 자산을 통해 이익 실현을 극대화하려는 금융학적 이유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로피 자산을 품에 안게 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당 트로피 자산을 통해 뭔가 새로운 투자 이익을 창출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트로피 자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 또는 기타 감정적 보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트로피 자산에 투자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자산들처럼 현금 흐름이라는 펀더멘털 투자 요소들이 아닌 감정적 요인들에 의해 자산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는 트로피 자산들이 갖춘 네 가지 특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집중 조명하고 계신 프로 스포츠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과연 트로피 자산으로서의 면모가 발견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프로 스포츠팀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과거 스포츠 프랜차이즈의 사업 모델은 홈그라운드 경기장을 방문한 스포츠 팬들의 입장권 판매 수익과 이들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사 먹은 음식 및 유니폼 등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에 크게 의존해온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TV 미디어 및 최근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오늘날 현재 스포츠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단순한 입장권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미디어 수입이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추가했으며 이는 다음에 살펴볼 차트를 통해 여실히 증명됩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 연간 미국 스포츠 프랜차이즈 업계 내 연매출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보라색 막대 그래프는 스폰서 및 상품 판매 관련 매출을,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경기장 입장권 매출을, 그리고 녹색 막대 그래프는 경기 방송 미디어 컨텐츠 관련 매출을 의미합니다. 차트에서 관찰되듯이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시기를 제외한다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스포츠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추이가 관찰되는 한편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거의 평행선을 걷는 경기장 입장권 매출 흐름과는 달리 같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매출 비중 성장력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당시 미디어 방송 매출 규모는 약 81억 달러로서 이는 당시 경기장 입장권 연매출 145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약 16년이 지난 2022년 기준 프로스포츠 프랜차이즈 업계 미디어 연매출 수준은 경기장 입장권 매출 210억 달러를 월등히 능가하는 290억 달러 매출 시장으로 급성장 중이라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트에서와 같이 오늘날 스포츠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중계를 통해 창출되는 방송 미디어 스트리밍 수익형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들 스포츠 프랜차이즈 팀들을 마치 주식시장에서 상장 거래되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접근법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결과를 자아낼까요?
다음 테이블은 각 프로스포츠 팀들의 연매출, 영업이익, 영업마진 및 기업 가치를 연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눈 전형적 기업 밸류에이션 지표를 종합한 분석 테이블입니다. 앞서 막대 그래프에서 살펴본 대로 연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프로스포츠팀 연매출 트렌드이겠으나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이들 프로스포츠팀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매년 급증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천정부지 몸값이겠으며 실제로 미국 메이저급 스포츠 프랜차이즈들 연매출의 절반 이상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에게 지불하는 몸값으로 지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제반의 비용들을 모두 뺀 영업 마진율 측면에서 프로스포츠 업계 내 투자는 결코 높은 수익성 지표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음이 다음 테이블을 통해 관찰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 미식축구 NFL 팀 리그는 지난 2022년 총 연매출 160억 달러를 벌었으며 이 중 47억 달러를 영업이익으로 창출한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이는 곧 29% 영업 마진율로 재산출되겠으며 기업 가치를 연매출로 나눈 밸류에이션 지표는 8.23배를, 기업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지표는 28.37배 수준으로 종합됩니다. NFL 다음으로 높은 연매출을 기록하는 프로스포츠 프랜차이즈는 미국 프로야구 MLB 리그로서 지난 2022년 100억 달러 연매출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면에서는 NFL 리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형편없는 마진을 기록하겠으니 100억 달러 연매출 대비 10억 달러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 이는 곧 8.46% 영업 마진율로 종합 분석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 축구의 신 메시의 합류로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커버리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미국 프로축구 MLS 프랜차이즈로서 연매출은 미국 프로야구 리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억 달러 수준이며 에바2 레비뉴 10.46배, 에바2 오퍼레이팅 프로핏 476.47배 등 전형적 밸류에이션 지표 측면에서 다른 스포츠 리그 평가 지표 대비 현저히 고평가된 수치를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수치는 다음 테이블 내 빨간색 표시 부분입니다. 총 7개의 프로스포츠 프랜차이즈들 중 NFL, NBA, MLS, 그리고 IPL 리그는 현재 연매출 대비 평균 8에서 10배 수준의 가격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NFL의 8.23배 에바2 레비뉴 지표와 MLS의 10.46배 에바2 레비뉴 지표가 관찰되는데요. 사실 이와 유사한 밸류에이션 지표 수준은 미국 주식시장 내 잘 나가는 테크 기업 주식들 또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테크 기업 주식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기존 업계 패러다임을 360도 깨버리는 차세대 혁신적 기술력으로 무장한 테크 기업들과 비슷한 평균 8에서 1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지표로 무장한 이들 스포츠 프랜차이즈 팀들. 그러나 경기장 입장권 수익 모델과 방송 미디어 스트리밍 수익 모델 등 상대적으로 그 성장 여력에 한계성을 지닌 이들 스포츠 프랜차이즈 팀들이 고성장 테크 기업들과 동등한 밸류에이션에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하면 스포츠 프랜차이즈 팀 가치는 충분히 고평가받고 있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이들 프로 스포츠 팀을 품에 안기 위해 투자자들이 지불한 가격과 실제 그 대가로 돌려받은 수익률 사이의 격차를 한눈에 평가할 수 있도록 다모다란 교수님은 다음 차트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음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 팀들의 누적 가격 수치를, 그리고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같은 기간 내 이들 NFL 미국 축구팀들이 창출해낸 누적 연매출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남색 선 그래프는 누적 가격 수치를 누적 연매출 수치로 나눈 일종의 에바2 세일즈 밸류에이션 지표로서 지난 2012년 약 4배 수준의 에바2 세일즈 가치 평가 지표는 2022년
약 7.5배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의 누적 연매출 수치와는 달리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띈 누적 가격 수치와 에바2 세일즈 가치평가 지표에서 프로 스포츠팀의 가격과 수익성 지표 사이의 격차가 확인됩니다. 다시 말하면 NFL 프랜차이즈 가격 또는 몸값은 미디어 수익을 포함한 연매출 성장률이라는 펀더멘털 투자 요소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그 몸값 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즉 에바2 세일즈 지표가 지난 2012년에 4배에서 최근 7, 8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겠습니다. 내친 김에 올해 초 추진된 유명 미식축구팀 워싱턴 커맨더스의 60억 달러 M&A 이벤트를 재방문하시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만일 자신에게 지금 워싱턴 커맨더스의 가치를 평가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온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의 현재 수익성 지표에 입각한다면 약 25억 달러 수준, 워싱턴 커맨더스가 포함된 미국 NFL 팀들의 평균 영업 마진율을 적용한다면 그 가치는 약 27억 달러 수준. 만일 NFL 팀들 중 가장 높은 수익성 지표를 자랑하는 달러스 카우보이 미식축구팀의 영업 마진율을 적용한다면 그 가치는 최대 45억 달러 수준. 결론적으로 제 아무리 양호한 투자 낙관론 시나리오를 펼치더라도 최근 실제로 추진되었던 워싱턴 커맨더스 60억 달러 M&A 가격표 수준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이와 같은 M&A 프리미엄을 초래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다음 분석에서 찾고 계시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다음 테이블은 미국 프로농구 NBA 팀별 구단주들 현황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내 웰스 행에서 이들 구단주별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구단주 랭킹 1위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와 함께 무명의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을 일으켜 세운 창업 멤버로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대박에 힘입어 현재 무려 75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로 자리매김 중이며 그가 지난 2014년 20억 달러에 사들였던 LA 클리퍼스 NBA 농구팀에 대한 M&A 가격은 그의 천문학적 자산 규모와의 비교해서는 나름 소박한 지출로 해석됩니다. 이들 유명 NBA 농구팀을 사들이기 이전에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에 해당 스포츠팀을 사들일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이들 스포츠팀 사업 모델을 통해 창출해낼 것일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빨간색 표시 부분에서 입증되듯이 NBA 전체 구단주들 중 약 3분의 2 이상은 최근 20년 기간 내 새로운 구단 소유주로 등극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가운데 특히 최근 스포츠 프랜차이즈 거래일수록 그 소유주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구단주라는 점 역시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유니크하며 희소성 가치가 돋보이는 트로피 자산으로서의 프로 스포츠팀 자산에 대한 구매 의욕이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 억만장자들은 왜 그토록 유명 프로스포츠팀 프랜차이즈를 품에 안기 위해 애쓰는 걸까요? 그것도 전형적 수익성 지표 등 펀더멘털 사업 지표 현황에서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 자산 성격을 띤 스포츠팀을 말이죠.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사진 한 장을 통해 잘 설명된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형편없는 경기 실적에도 흔쾌히 무려 20억 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LA 클리퍼스 농구팀을 품에 안은 스티브 발머 구단주는 이후 LA 클리퍼스 홈 경기를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다음 사진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팀을 위해 열광하는 스티브 발머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팀 프랜차이즈는 이들 억만장자들의 개인 소유물이겠으니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유명 스포츠팀들은
현재 주식시장 내 상장 거래되는 투자 종목들로 분류되겠으니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 NBA 농구팀 뉴욕 닉스, 유명 하키팀 뉴욕 레인저스, 그리고 유명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 내 상장 거래되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 주식은 뉴욕 닉스 농구팀과 뉴욕 레인저스 하키팀을 보유한 투자 종목으로서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닉스 농구팀과 레인저스 하키팀에 대한 간접적 투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유명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현재 주식시장 내 상장 거래되겠으니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여러분께서는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주로 군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캐치는 이들 주식시장 내 상장 거래되는 스포츠팀들조차도 억만장자 가족 일가의 통제력에 철저히 컨트롤되고 있다는 점이겠으니 뉴욕 닉스 레인저스 팀은 미국 억만장자 돌란 패밀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역시 글레이저 패밀리라는 억만장자 가족 일가가 넘사벽 대주주로 군림 중이겠으니 표면상으로만 상장 거래되는 종목들로 포장되었을 뿐 실제는 개인 소유물로 분류됩니다. 어찌 보면 스포츠 프랜차이즈는 트로피 자산으로서의 모든 체크박스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투자 자산일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관람석 맨 앞줄 자리에서 생동감 넘치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기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억만장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트로피 자산이 바로 스포츠 프랜차이즈라는 유니크한 장난감이라는 해석이겠죠. 더 이상 투자 자산이 얼마나 양호한 연매출 및 수익성을 창출해줄지 펀더멘털 투자 요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궁극의 트로피 자산, 스포츠 프랜차이즈 팀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빌리어네어 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스포츠 프랜차이즈 팀 수를 초과하는 한 앞으로 억만장자들의 트로피 자산 구매 욕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스포츠팀 가치, 아니 스포츠팀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시장 예측입니다. 이상으로 다모다란 교수님의 유명 스포츠팀 프랜차이즈 사업 분석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